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각 지자체 기초의회가 최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후반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뜨거운 이슈와 논란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원주시 의회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조용기 원주시 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주시의 의장 조용기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LG 헬로비전과 원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하반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원주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들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사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앞으로 9대 원주시 의회 후반기를 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소감 그리고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또 원주시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반기 동안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 속에서 시의회는 어느 해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고 원주시가 직면한 현안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면한 현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우리 의회에서는 또 성숙한 의회로서의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시민분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원주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원하시는 멘트를 많이 듣는데, 그럼 좀 피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안 피곤하실까요? 저희 의회에서 또 할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니까요. 그렇군요. 네. 자, 근데 후반기 첫 시작부터 사실 좀 주목을 받았어요. 개원식 대신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서 예찰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 뭐 이렇게 하신 이유나 뭐 또 현장 살피는데 그때 현황, 지금 피해 복구 상황 뭐 이런 것 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당시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원주시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서 호우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부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직원들 같이 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개원식을 하게 되면 또 현장에서 투입돼야 될 국과장님들이 또 다 오셔가지고 그렇죠. 또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이 가장 많이 쓰였고요. 사실은 뭐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날 현장은 원주천, 흥양천 그리고 또 간현관광지를 다녀왔습니다. 원주천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수위가 좀 상승을 해서 그거에 대한 또 걱정이 있었고, 네. 또 그로 인해서 또 부유밀이 또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맞아요. 원주시에서 또 대처를 빨리 해주셔서 이제 다 해결이 됐고요. 흥양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제방하고 90개소 정도 되는 조명이 또 피해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재예방 사업에 또 재방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건 아마 9월 중에 복구가 될 것 같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예산으로 또 그것도 아마 9월 중에는 다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간현관광지에 나갔을 때는 그 보행로 쪽이 또 파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가보니까 또 그날 바로 또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다 됐고요. 다른 지역보다도 이제 오늘은 그 저희가 나갔다 온 곳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집중호우로 시민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요. 우리 시와 의회가 더욱 세심히 살펴서 자연재해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요, 이게 듣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눈치 있는 의회가 됐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뭐 이미 계획된 거기 때문에 개원식 뭐 당연히 하고 가셔도 큰 뭐 문제는 안 될 수 있는데 그 수해 때문에 개원식을 취소하겠다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시고 주변에서 좀 들리는 게 눈치 있는 의회가 됐구나라는. 눈치 있는 의회라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 그 저희 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24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의장을 하셨어도 똑같은 선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 원주 시민들을 위한 생각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 개원식 취소 이외에도 후반기 시작하면서 시의회 내에서 이제 각종 연구 활동들이 좀 본격화되는 모습을 좀 보고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또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행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원주시 의회 후반기의 목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 후반기 의정 목표는 소통과 존중의 화합의회, 또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소통과 존중 화합의회는 또 원주시와 그다음에 집행부, 그다음에 의원님들 간,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은 사실 시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목표를 두 가지로 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원주시 의회 전반기와 후반기에 좀 차이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좀 가장 기대되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전반기에는 사실은 원주시장님하고 원주시의 저희 의원님들하고 시작을 같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정책 방향을 정하고 또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제 원주시 의회도 이제 함께 사안들을 서로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모든 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예. 사실 어려웠던 부분은 뭐 아카데미 문제나 뭐 로드 FC 그리고 뭐 예산마다 항상 삭감됐던 주차장 문제. 예. 이게 사실은 집행부하고 소통의 부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데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축제로 봤을 때 만두 축제 작년에 시작은 했지만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박 났다고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더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사실 미래산업진흥원이라고 이게 없어서 우리 국비를 또 따올 수 없는 구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시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서로 소통 채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는 그 채널을 꼭 만들어서 함께 소통하면서 원주시와 시의회 결국 이제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올해 하반기 좀 다르게 좀 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소통의 부재,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 아주 뭐 말만 잘 통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탄탄대로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이제 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좀 불편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한 거는 좀. 자, 사실 원주시 의회 후반기 시작하면서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현재도 시의회 내에서도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지금은? 분위기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회기 중이 돼야 의회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일도 보고 얼굴도 보고 그러는데 그럴 기회가 사실 없어갖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직원분들은 또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9월 2일부터 임시회입니다. 그날 이제 뭐 의안 심의도 하고 예산 이외 추경이니까 예산 심의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 했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발의하실 분들, 재개정하실 분들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또 열심히 또 검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시의회 내에서 골이 깊어지면서 뭐 배신이다, 야합이다, 이렇게 좀 강경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오가고 그랬는데 결국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분들이 원외투쟁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로 인한 피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내부적으로도 많이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뭐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시의원님들께서는 각 읍면동 아니면 또는 원주시를 대표나 대리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원주시의 현안과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원주시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답변을 조금씩 피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냥 이 정도 답변으로 예.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푸셔야죠. 풀어야죠. 풀어야 예. 되는데 지금 사실 시간은 조금 걸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그냥 한 분 한 분 다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피로도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아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시의회 파행이나 뭐 이런 부분도 좀 우려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또 이 대답도 조금 피해가 될 것 같긴 한데 원주 시민분들께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의원분들은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그냥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 분 한 분이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뭐 지역원으로서의 활동을 안 하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작은 같이 못했지만 원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자 여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소통이나 화합 이런 걸 좀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난 생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갈등 봉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어떤 것에 좀 중점해서 이 갈등 봉합에 나서질지 그것도 좀 예. 사실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뭐 견해도 나누고 조언도 듣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정당에서 나왔잖아요. 네. 나왔지만 한 22년간 제가 정당 활동을 하면서 같이 했던 분들 또는 저를 지지해 줬던 분들 그리고 지역의 원로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고요. 당장 어떻게 뭐 봉합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힘든데 현재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제 바람으로도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네.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알겠죠. 뭐 내심 본심들은 다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돌파구를 어떻게 찾느냐.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네. 그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예전 얘기야 서로 안 하고 있지만 예. 또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의료계획 태권도밸리 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사실 예고했다가 무산이 됐어요. 근데 지역의 첫 공공기관장 청문회라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청문회가 취소가 됐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한 말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순서로 따지면 이제 인사청문이 23년 9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조문을 살펴보면 주민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뭐 각 호에 뭐 어떤 거에 해당하는데 인사를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의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해석을 살펴보면 그 강제할 수는 없다 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23년 10월 달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부 의원님들이 강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행안부의 지침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요청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미래산업진흥원도 안 했잖아요. 네. 그때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훌륭한 분이 오셔서 다행이라 근데 테크노밸리 같은 원장님들도 우리 원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에서 요청을 해도 저희가 20일 내에 임시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이 또 늦어질 것 같은 거죠. 9월 초에 또 강원 또 의료기관 행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또 그 부분에 맞춰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담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해서라도 네. 우리 테크노밸리가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20년간 해온 테크노밸리 뭐 노하우도 있지만 앞으로는 또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의원님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많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제가 또 집행부도 같이 왔으니까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네. 연말이 되면 이제 저희 회기 일정을 정할 때 집행부하고 협의를 보거든요. 근데 사실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다음에는 뭐 앞으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3년 뒤에나 하겠지만 다음 의원님들이 또 의회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때는 회기 조정할 때 꼭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서 네. 그 자리를 끝냈습니다. 그때 까먹지 말아야 될 텐데 이제 담당 부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러면 그래서 저희가 또 얘기는 또 강제로라도 하고 싶다, 조례를 바꾸자 지금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은 있는데 행안부의 해석이 또 그러니까 그쵸. 저희가 또 그러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또 재선 삼선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빠지지 않고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앞으로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의회 역할 그리고 기능 뭐라고 보십니까? 시의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네. 시민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원주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능은 시의회는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요. 또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평가해서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고 협력과 조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처럼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원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기초의회에 대해서 뭐 원주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주라도 신뢰 회복을 위한 좀 노력,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의회 운영, 또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 그리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는 모든 활동과 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윤리 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윤리성과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신뢰라는 게 그 국민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원주시의회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뭐 경찰의 뭐 수사 중이거나 뭐 폭력 행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연루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 내에서도 특히 좀 원주시 의회 내에서라도 좀 강하게 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좀 징계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 의회도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결과가 나온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제 좀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또 그런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문제가 생겼다면 시의회에서 또 윤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또 윤리위원회에서 저희 의원들이 그 징계 수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때 또 정확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시간이 뭐 많이는 안 남았는데 한 50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원주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카메라 보고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원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신뢰받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투명한 의정 활동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원주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헬로 이스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